은퇴라는 말, 한때는 마치 남의 이야기 같았죠. 아, 저 나이쯤 되면 나도 하며 막연하게 그려보던 먼 훗날의 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50을 넘기고 나니 그 먼 훗날이 슬금슬금 눈앞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나 회사에서 고위직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정년보다도 빨리 오는 권고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조기퇴직으로 생각보다 빨리 퇴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을 준비됐다고 믿고 맞이했던 한 52세 과장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에서 은퇴한 뒤 나는 4억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하지만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전세를 뺏고 지금은 월세 집으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도 내 퇴직금만 잘 굴리면 되겠지. 45억이면 평균 수명까지 쓰기엔 괜찮을 거 아냐.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면 생각보다 돈이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매달 나가는 지출이 예상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 3가지를 나누고 어떤 준비를 해야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직 직후 여유롭던 52세 과장, 2년 만에 전세금 바닥. 김정호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28년을 일한 말 그대로 평범하고 성실한 과장이었습니다. 퇴직할 당시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약 4억 정도가 손에 있었고요. 그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아내와 단둘이 전세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엔 무리하지 않고 전세 2억 5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금과 일부 투자에 넣었죠. 처음엔 여유가 있었어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도 한두 번 치고 손자 돌보러 지방도 다녀오고요. 문제는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은 계속된다는 것이었어요. 전세 자금 빼고 남은 1억 5천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었습니다. 의료비, 차량 유지비, 생활비, 경조사비, 비정기 지출까지 하다 보니 1년 반쯤 지나니 남은 돈이 6천도 안 되더랍니다. 결국 그는 전세를 빼고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 방으로 옮겼고 지금은 월 7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어요. 가장 큰 실수는 월 고정 수입에 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소비한 거죠. 그는 지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와 생활비 일부를 벌고 있습니다. 53세의 귀촌한 전직 영업부장, 생각보다 더 큰 돈 구멍. 이종영 가명씨는 퇴직과 동시에 이제는 느긋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보다 전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시골살이였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교통비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가용 없인 움직일 수 없고 병원도 멀고 장 보러 한번 나가려면 기름값이 3만 원 단위로 나갑니다. 게다가 겨울엔 난방비 폭탄, 여름엔 에어컨 전기요금까지. 퇴직금을 일부 투자하고 일부로 집 보증금과 생활자금으로 썼지만 투자 수익은 기대 이하였고 어느 순간 매달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골에 살면 돈 덜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구조더라고요. 결국 귀촌 1년 반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연금 나오기 전까지가 지옥이었다. 55세 조기 퇴직자의 고백. 송혜정 가명씨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55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연금은 나오지만 지급 개시가 61세부터라 6년의 공백이 생기게 되죠. 퇴직금 약 3억 원과 저축 1억을 합쳐 4억. 이 돈으로 6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면 자산은 마치 구멍난 바가지처럼 새어나간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매달 250만 원을 써도 1년에 3천만 원. 6년이면 1억 8천입니다. 거기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족 행사, 노모 병간호 비용까지 더해지니 순식간에 돈이 없어졌죠. 그녀는 결국 연금 받기 전 마지막 2년은 경비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지만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왜 이래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했을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 여겼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1. 고정 수입원이 없으면 자산은 소진된다. 목돈이 있어도 고정 수입이 없다면 그 돈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최소한 연금 외에 월 10만 200만 원 수준의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임대소득, 소규모 사업 혹은 파트타임이라도 꾸준한 수익원이 필요합니다. 2. 연금 공백기 대비는 필수.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 시기와 실제 퇴직 시기 사이의 공백을 간과합니다.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자산 소진 속도는 빨라지죠.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정밀한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3. 지출 구조 점검, 절약보다 전략. 적게 쓰자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을 나누고 항목별 예산을 짜는 습관이 필요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건강 관련 비용, 자녀 지원,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유가 인생의 두 번째 절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절정을 누리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겠죠. 단순히 몇 억이면 되겠지 않은 막연한 계산은 이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계산해보고 준비해보는 게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하나라도 만들어두는 것. 그게 당신의 은퇴 이후 삶을 지켜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50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래도 4억은 있어요. 웬만한 사람보단 많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 말 솔직히 틀린 건 아니죠.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4억이라는 돈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4억이 언제까지를 커버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구조로, 어떤 흐름으로 쓰이게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 글에서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리고 그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은퇴 후 생존이 아니라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얼마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살아남느냐가 진짜 문제니까요. 질문 1. 4억 매달 얼마씩 쓸 건가요? 은퇴하신 분들께 가장 먼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매달 생활비로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답하세요. 한 달에 20만 250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금액 안에 월세나 전세 이자 비용, 의료비, 자녀 지원, 경조사비, 취미생활비, 혹은 자동차 유지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을까요? 보통 실제로 은퇴 후 쓰는 돈은 생각보다 더 큽니다. 특히 퇴직 직후 몇 년간은 이제 여유 좀 부리자는 심리가 커져서 지출이 늘어나죠. 초기 23년간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월 250만 원, 1년 3천만 원. 4억 3천만 원 약 13.3년. 즉, 별도의 수익 없이 지출만 이어진다면 13년 정도면 자금이 고갈됩니다. 아직 건강하실 나이예요. 66세. 그리고 그때부턴 연금이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다면 생존이 아닌 버티는 삶이 시작됩니다. 질문 2. 은퇴 후에도 돈은 들어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난 이제 돈 벌지 않아도 돼. 하지만 현실은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꼭 대단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면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최근 재무설계 분야에선 현금 흐름 중심의 은퇴 준비를 강조합니다. 연금 외에도 월 10만 150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 그게 임대 수익일 수도 있고 자영업이나 온라인 수익 혹은 재능 기반 프리랜서 수익일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꾸준히 매달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만 되어도
전체 자산 소모 속도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질문 3. 당신의 자산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은퇴 후에 돈 관리는 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억이 있다 해도 무리한 투자나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퇴직 직후 이제 좀 굴려야지 하며 주식, 부동산, 코인, 창업 등의 자산을 넣습니다. 물론 잘만 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은퇴 후에 돈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현역 시절이라면 잃어도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안정적 자산 배분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 중 2030%는 비상금 및 예금으로, 3040%는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으로, 2030%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로, 이렇게 균형 있게 나눠두는 게 핵심이에요. 질문 4. 연금 개시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실제 수령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2세에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63세에 받는다고 하면 무려 11년의 공백기가 생기죠. 이 기간 동안 쓸 자금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은퇴 초기에 자산을 거의 다 써버리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결국 정작 연금이 나올 시점에는 이미 돈이 바닥난 상황이죠. 그래서 연금 개시 이전까지의 생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 고정 수입원이 필요하고 보험이나 금융상품 중 일부는 이 시기 현금화를 고려해 세팅해야 해요. 전문가가 전하는 현실 조언 3가지. 월세 살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가보다는 작은 월세 집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유지비 부담, 세금, 수리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작은 집 현금 보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돈 안 드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골살이도 돈 듭니다. 취미도 돈이 듭니다. 병원은 매년 갑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손주가 생기면 또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 적게 써서 살겠다는 전략은 절대 전략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서 계산하다 보면 오판할 수 있어요. 최근엔 시니어 전용 재무설계 상담이 많고 지자체나 노후설계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돈을 다 쓰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굴리는 시기입니다. 퇴직금이 많다고 성공적인 은퇴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속 가능한 수입, 합리적 지출 구조, 위기 대비 플랜, 이 3가지입니다. 앞서 52세 과장의 사례처럼 4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착각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첫걸음이에요. 이제는 얼마 모았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매달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막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이 그 방향을 다시 짚어볼 절호의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불안한 생존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 이막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